여러분, 월스트리트에서 엄청난 선언이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문제는 이제 끝났다고요. 아니, 이게 진짜일까요? 오늘 테슬라가 어떻게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혁명의 한복판에 서게 됐는지 그 속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이 된 그 대담한 주장부터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기술적인 증거들, 이게 또 돈이 되는 얘기거든요. 테슬라의 재무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나아가서 자동차 산업 전체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이끌고 있는 리더십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월스트리트의 최고 분석가 중 한 명이 던진 정말 폭전선언 같은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사람, 금융계의 거물이죠.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최근 보고서에서 딱 잘라 말한 겁니다. 자율주행차 문제는 해결됐다고요.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에요. 시장 전체가 엄청난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신호탄 같은 거죠. 아니, 근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뭐 100% 완벽한 기술이 나왔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조나스의 말을 들어보면 기술은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 자율주행 출시를 가로막고 있는 건 뭐 법적인 규제나 기술적인 한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테슬라가 스스로 지나치게 조심하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적인 장애물은 거의 다 치워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FSD가 보여주는 움직임은요, 그냥 누가 짜놓은 규칙대로 움직이는 코드가 아니에요. 수억 개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먹고 배우는 일종의 인공신경망에 가깝거든요. 테슬라의 최신 FSD 소프트웨어 버전 14가 보여준 거의 인간 같은 지능, 그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보시죠. 이것 좀 보세요. 차가 보행자를 보더니 스스로 후진해서 귀를 터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냥 앞에 사람 있으면 멈춰라 이런 단순한 명령을 따른 게 아니잖아요. 주변 상황을 이해하고 비켜줘야겠다는 일종의 사회적인 판단? 그러니까 배려를 한 거죠. 이건 진짜 더 대단합니다. 차가 쇼핑카트를 반납하는 사람을 딱 보더니 저 사람 이제 차 빼겠구나 하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다리는 거죠. 이건 그냥 반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FSD 버전 14.4쯤 되면 차가 진짜 지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고요.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 와, 정말 그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이렇게 똑똑해진 기술. 이게 그냥 와, 신기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라는 회사 자체를 그 비즈니스 모델을 뿌리부터 바꾸고 있거든요. 이게 돈으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재무적인 파급 효과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스케일이 다릅니다. 전 세계 도로에 지금 테슬라 차량이 몇 대나 깔려 있는지 아세요? 거의 800만 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하드웨어, 그러니까 바퀴 달린 컴퓨터가 이미 800만 대나 보급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800만 명 중에 벌써 100만 명 정도가 FSD를 쓰기 위해 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잠재 고객이 아니라 이미 돈을 쓰는 활성 사용자가 100만 명이라는 거죠. 거대한 소프트웨어 시장이 이미 열린 겁니다. 그럼 이게 돈이 얼마나 되냐?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요금만으로도 매년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건 차 한 번 팔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진율도 엄청 높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구독 수익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FSD라는 소프트웨어 하나가 테슬라 전체 영업이익의 15%, 많게는 20%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회사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죠. 사실상 거대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술적인 격차, 그리고 돈 버는 방식의 차이가 다른 회사들과의 간극을 어마어마하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혹시 기존 자동차 회사들에게
노키아의 순간이 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실적을 보면 그 차이가 정말 확 드러납니다. 테슬라 이익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저쪽을 보면 명품 스포츠카의 자존심이죠. 포르쉐가 사상 처음으로 분기 손실을 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왜? 전기차를 만드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경쟁 구도가 딱 이렇게 정리됩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차는 잘 만들지만 AI가 없어요. 반대로 구글 같은 IT 공룡들은 AI 기술은 있는데 차를 대량으로 찍어낼 공장이 없죠. 그런데 테슬라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사실상 유일한 회사라는 겁니다.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니까 이제 이 기술은 테슬라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강력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FSD라는 이 똑똑한 뇌를 이제 다른 곳에 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운전사 없는 로보택시 네트워크,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 그리고 온갖 기술의 집약체인 사이버트럭까지요. 보세요.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AI를 모든 곳에 적용하는 거대한 로보틱스 회사로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기술적인 비전이 현실이 되기 바로 직전에 아주 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이 모든 혁신을 끌고 온 리더, 일론 머스크.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곧 열릴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의 성과 보상안, 이게 액수가 수십조 원에 달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재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테슬라의 미래를 계속 이 사람한테 맡길 거냐 말 거냐 하는 리더십에 대한 신임 투표라고 딱 못을 박은 거죠. 테슬라 이사회 의장이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아주 노골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테슬라를 이끌도록 동기를 부여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일론 없는 테슬라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거의 선택을 하라고 압박하는 수준이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됐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혁명을 시작한 그 비전가에게 과연 주주들은 끝까지 항해를 맡길까요? 테슬라의 다음 챕터는 이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